자,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7월 13일에 발표하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. 지난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8.3%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8.6%가 나와서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주 7월 13일에 발표되는 6월 CPI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로 또 많이 보는 장단기 금리차도 보면 7월 8일 기준으로 보면요, 다시 마이너스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좀 확대해 보면요, 4월 달에 잠깐 역전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역전된 상황입니다. 지금 과거 데이터들을 쭉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되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왔다,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지금도 다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점 우리가 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월가 전문가들은 하반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월가 전문가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이 기사 헤드라인은 지금 현재 최고의 투자 피난처는 어디냐,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대다수의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증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,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S&P 500이 52년 만에 최악이다, 우리가 52년 만에 최악을 보냈잖아요. 이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보냐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, 자, S&P 500 지수가 4,000 이하로 마감할 것이다, 비관적으로 본 사람들이 47% 정도 됩니다. 자, 참고로 지금 현재 S&P 500 지수가 3,899거든요. 작년 말에 거의 4,800 정도까지 찍었다가 3,600대까지 저점을 찍고 지금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한 상태인데, 4,000을 못 넘을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47% 정도 되고 3,500 밑으로 하락할 것이다,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13%나 됐다고 하고요. 하지만 S&P 500이 4,000에서 4,500 사이로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습니다. 어느 정도 작년 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 마감할 것이다,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너네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냐, 이렇게 물어봤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좋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빅테크, 메가테크 기업들에 지금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는 분들도 이제 2위, 설문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어요. 파이낸셜, 이 금융 쪽도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16%인데,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금융주를 뭐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, 참고로 제가 만든 요 섹터별 자산 수익률을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이 전체적인 이 6개월 수익률을 보면 지금 금융 쪽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. 6개월 수익률이 한 18.85%, 거의 20% 정도 빠졌고, 이 전체 자산군들 중에서도 파이낸셜 쪽이 지금 하위권이에요. 그래서 금융 쪽도 저도 올 초에 좀 리스크 헤지 개념으로 XLF를 조금 사긴 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월 상반기 최고의 선택은 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았었는데요. 그 외에 필수 소비재도 괜찮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, 유틸리티 섹터나 이 필수 소비재 섹터도 과거 경기 침체 시기에는 좋았던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물어봤는데, 전체 응답자의 50%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리츠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, 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료도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6개월 정도의 각 자산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, 여기 보시면 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3.5% 정도 하락했고요. 뭐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이 채권 같은 경우도 올해 22%나 빠졌어요. 하반기에 뭐 TLT나 이 금, 이 채권이나 금 같은 이런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좋은 선택인가, 확신이 드는 선택은 아닌 것 같고, 일단 지금 현재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
자, 그럼 우리가 하반기에 주식 투자 전략, 시장 대응 전략을 한번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자료를 보면 S&P 500이 3,400 밑으로 하락할 땐 이제 빅테크, 애플,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 같은 이런 빅테크 주식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.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도 뭐 3,400까지 설마 빠지겠어 하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락하면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의 물량을 늘리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해보고, 지금 현재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10% 이상 안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반기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을 때 이 주가 매출 비율이 10배 이상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된다. 한마디로 좀 비싼 종목들, 상대적으로 비싼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, 테슬라, 어도비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비싸다는 거죠.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비싸다.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각자의 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단순히 이 PSR만 보고 10배 이상이면 무조건 비싸다 이렇게 볼 건 아닐 것 같고, 앞으로의 이제 이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까지 같이 변수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PSR이 10배 이상이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. 이거는 선별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7월에 FOMC 회의도 있으니까 FOMC 이후에 이제 증시의 방향성이 좀 확인되면 그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도 지금 현재는 현금 보유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, 자,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겠다.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한번 해보면 좋을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서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10개의 배당 ETF에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는데, 여기서는 이렇게 10개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10개 종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, 참고로 여기에는 ETF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제가 ETN도 하나 가져왔어요. MVRL이라는 ETN도 하나 가져왔는데, 참고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한 20% 가까이 되거든요. 이 종목은 일단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. 그래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와 배당금을 계속 늘려주는 배당 성장주를 같이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배당률 기준으로 보면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을 주는 종목이 QYLD ETF거든요. QYLD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올라갔어요. 지금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 한 2개 정도를 꼽아보면 QYLD나 JPY ETF 같은 이 2개 종목이 지금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주고 있고요. 그 다음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,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서 우리가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봤더니 5년 수익률, 그 다음에 10년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SCHD가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. SCHD 같은 종목은 배당 성장주거든요. 그래서 5년 수익률이 60.75%고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, 이 배당금까지 포함된 이 수익률을 보면 5년 수익률이 한 88.42% 정도로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도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이 10개의 배당 ETF를 뽑아줬는데,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하나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을 꼽아볼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배당 ETF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배당 ETF에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기도 하고,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배당금 많이 주는 ETF에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는 최고의 배당 ETF 하나를 한번 선정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